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곤 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생각은 더 깊어지며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듯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듯한 감각,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서운함, 그리고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바로잡아두지 않으면 기울기 마련이다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굳이 괴롭힐 필요도 없지만 무심하게 내버려 두어도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은 스스로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주 닦아주어야 빛을 유지하는 거울처럼 꾸준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약해져서가 아니라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풍경들이 조금씩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곧 지난 시간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편안히 아우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나 마음속에는 말하지 못한 상처 하나쯤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시간이 바빠 잊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떠오르며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태도이며 내면을 천천히 살펴보는 용기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마음을 눌러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차리고 돌보라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다가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정약용의 말과 삶을 통해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차분히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래된 지혜는 지금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줍니다. 때로는 잊고 지냈던 마음이 중심을 다시 찾게 하고, 때로는 앞으로의 시간을 더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로 자리하여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약용 선생의 지혜와 삶의 통찰을 꾸준히 편안한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 역시 세월만큼 깊어지고 지혜로워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 반대의 순간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던 말도 어느 순간 마음 깊숙이 꽂혀 오래 남고, 누군가의 짧은 표현 하나가 하루 전체의 감정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처가 스쳐 지나가듯 금방 치유되었는데 지금은 그 감정이 오래 머물며 생각을 여러 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감정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고 주변의 관계 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폭은 좁아지고 남은 인연의 무게는 더 커지며 말 한마디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 결과 말은 더 조심스러워지지만 마음은 예전보다 더 예민해져 쉽게 흔들리고, 아주 작은 표현에도 평온함이 깨지는 순간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정약용이 심경에 말하길, 말은 마음이 흔들린 자리에서 그대로 흘러나온다 하였습니다. 인생의 뒷부분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의 속도는 느려지고 감정은 더 쉽게 스며듭니다. 상대가 무심코 건넨 말도 오래 머물고, 내가 했던 말도 시간이 지나 후회로 되돌아오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마음은 나이를 먹으며 단단해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에서 겪은 감정과 기억이 켜켜이 쌓여 예민한 유리처럼 더 얇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금이 가고 별 뜻 없던 표현도 스스로 의미를 더 씌우며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웃으며 넘겼을 말도 이제는 사소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찾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새기며 상처를 스스로 키우게 됩니다. 관계의 폭이 좁아진 것도 말이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며 감정이 자연스럽게 분산되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범위가 대부분 가족과 오래된 지인들로 좁혀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말 한마디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짧은 표현이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던진 무심한 말이 며칠 동안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쌓일수록 말의 여파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정약용이 여유당전서에 말하길 말은 바람처럼 가볍게 스치지만 마음의 불씨를 건드리면 큰 불로 번진다 하였습니다. 작은 표현도 마음이 불안한 순간에는 단단한 상처로 변하며 그 상처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하였습니다. 결국 말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관계를 흔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면 거슬리는 말도 금방 흘러가지만 마음이 흔들려 있다면 작은 표현도 상처가 되어 오래 머물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말의 무게가 더 커진다는 뜻이며 그 무게를 다루는 지혜가 삶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이 바로 서야 말도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 깊게 꽂히고 사소한 갈등도 오래 남아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감정의 파도들이 이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래 머무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만큼 남은 관계의 무게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상처가 분산되었다면 인생의 후반부에는 가까운 사람들, 오래 함께해온 사람들에게 마음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작은 말도 더 깊게 스며들고 사소한 행동도 크게 느껴집니다. 기대가 많고 정이 깊어지는 만큼 상처도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마주하면서 사람들은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지, 왜 예전보다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정약용이 여유당전서에 말하길 사람의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어지럽게 나오고 마음이 편안하면 말도 단단하고 고요하게 흘러나온다 하였습니다. 젊을 때는 말로 실수해도 금세 관계가 회복되곤 했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말이 더 큰 무게를 남기게 됩니다. 서로의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일은 침묵을 위한 침묵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말이 바르게 나온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말은 자연스레 절제되고 절제된 말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이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은 단순히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남은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러움은 어른스러움의 다른 이름이고 절제된 말은 인생 후반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오래 살아왔으니 마음도 자연스레 단단해졌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마음은 더욱 투명하고 섬세해집니다. 쉽게 깨질 것만 같은 유리처럼. 얇아지는 이유는 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만큼 남은 관계에 더 많은 감정을 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더 쉽게 상처가 되고 사소한 행동도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온 세월과 쌓아온 인연들이 그만큼 귀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더 섬세해야 하고 말은 더 절제되어야 하며 감정은 더 부드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탓하기보다 그 흔들림 속에 담긴 깊은 정과 오랜 관계의 무게를 이해할 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균형을 찾아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의 첫 장입니다. 말을 줄여 마음을 지키는 삶, 지나가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 관계의 소중함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고요한 힘. 정약용의 지혜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차분하게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마음의 움직임과 관계의 무게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됩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며 마음은 삶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그 등불을 따라 더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제는 누군가와 얼마나 가까워지고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가 마음의 평온을 결정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과의 간격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쉽게 다가가고 쉽게 멀어졌으며 감정도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가까워야 할 사람과는 어느새 멀어지고 굳이 가까울 필요가 없는 사람과는 지나치게 가까워져 마음을 소모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계의 간격은 자연스럽게 조절되어야 하며 억지로 붙잡거나 무리해서 맞추려 하지 않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가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이 여유당전서에 말하길 사람을 사귈 때 너무 기대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기대면 상처받고 밀어내면 외로워지는 것이 인간관계의 본 모습이기에 그 중간의 지점이 가장 지혜로운 자리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을 찾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그 능력이 삶의 평온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대부분 간격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작은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 멀면 오해가 쌓여 감정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 발 더 다가가거나 서운함에 화가 치밀어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압니다. 관계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상대가 가깝게 다가와도 내가 불편하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고 상대가 멀어져도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이기심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밀어낼 필요도 없으며 굳이 다시 가까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다쳤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관계의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금만 거리를 두면 복잡했던 감정이 가라앉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상대의 단점이 크게 보이고 멀어지고 나면 내 감정이 크게 보이듯 거리를 두는 일은 상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과정입니다. 정약용이 심경밀엄에 말하길 마음은 멀리서 보면 고요하고 가까이서 보면 어지럽다 하였습니다. 사람 사이도 이와 같습니다. 가까울 때는 보이지 않던 감정의 결이 조금 거리를 두면 차분하게 드러나며 관계의 실체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어른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한 시간을 갖는 과정입니다.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맞추려 할수록 내 마음이 먼저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을 긋고 필요할 때는 조용히 물러서며 내 감정이 편안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관계가 소중해 보였고 가능한 많은 사람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깨닫습니다. 결국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관계만이 오래가고 그런 관계는 많지 않다는 것을요. 오히려 관계가 지나치게 많으면 마음은 분주해지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말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말에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서운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면 감정이 커지지만 거리를 두고 침묵하면 감정이 가라앉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이를 판단할 때는 멀리서 살피고 발걸음은 조심히 옮기라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까운 문제일수록 더욱 멀리서 바라보고 감정이 올라올수록 더욱 천천히 움직여야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기대는 마음도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가까운 관계에서 끊임없이 확신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거리는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외로움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대체로 말수가 적고 관찰이 깊습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줄었지만 마음은 깊어지고 관계는 좁아졌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결국 삶을 지탱하는 것은 많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는 몇몇 관계이며 그 깊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간격을 조절하는 지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키고 싶은 마음보다 지켜야 할 마음이 더 중요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맞춰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리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삶,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지키는 길이며 정약용이 말한 성숙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의 거리를 지키는 일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힘을 배우는 일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행동입니다. 말이 멈추면 감정이 멈추고
감정이 멈추면 상황이 가라앉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나이가 든 후에야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닫게 되는 까닭은 세월이 쌓여야만 침묵의 무게가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말이 곧 자신을 증명한다고 착각했고 서둘러 해명하고 설명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길에서 뒤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의 많은 고비에서 서둘러 쏟은 말보다 조용히 멈추고 지켜본 시간이 더 큰 힘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여유당전서에 말하길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침묵은 생각할 시간을 주고 말은 순간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불안정할 때 말을 많이 하면 후회할 일이 많아지고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내뱉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상처가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침묵은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 때 바로 대답하면 내 감정이 휘둘리는 것이고 잠시 침묵하면 상대의 말이 내 안에서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이 깊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말하지 않아야 보이는 진심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진짜 관계는 말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말이 필요 없는 사람, 오해가 있어도 서둘러 해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 관계가 인생 후반에 평온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흔들리고 감정은 쉽게 상하게 마련이며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해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침묵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다스리는 자의 마음은 깊은 물처럼 고요해야 백성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관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인생의 진실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고요해야 감정의 파도도 잦아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사람의 말이 이전보다 작게 들리고 작게 들리는 만큼 상처도 적어집니다. 침묵은 고요로 향하는 문이며 고요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터전입니다. 침묵을 배우면 감정의 크기가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한때는 크게 느껴지던 말들이 이제는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지고 오래 남던 서운함도 금세 흘러갑니다. 감정이 작아지는 것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단단해진 것이며 감정이 흘러가는 흐름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감정은 눌러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사라집니다. 침묵은 그 흐름의 길을 열어주는 시간이며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과정이 됩니다. 갈등도 침묵으로 줄어듭니다.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면 감정은 감정을 부르고 갈등은 더 크게 번집니다. 하지만 잠시 침묵하면 상대도 자신의 말의 무게를 느끼고 나는 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침묵이 반복되면 서로의 말투와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그만큼 오해도 줄어듭니다. 관계에서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얻어낸 성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힘은 더 깊어지고 고요한 시간이 나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침묵 속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침묵 속에서 나를 치유할 수 있으며 침묵 속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소음이 많을수록 침묵의 가치는 커지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일수록
침묵을 귀하게 여깁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며 지혜이며 용기입니다. 감정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말로 앞서려 하지 않는 성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침묵할 때 삶은 서두르지 않고 그 느림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침묵이 지혜가 되고 고요함이 품격이 되는 나이. 말보다 마음을 앞세우고 속도보다 깊이를 선택하는 삶이 인생 후반에 평온을 이루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더라도 마음속 감정의 물결이 거칠면 삶 전체가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보다 더 다루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내 감정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겁고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에는 타인을 바꾸는 일보다 내 감정의 줄을 느슨하게 놓아주는 일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감정을 꽉 쥐면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깊게 상처받지만 감정의 매듭을 조금만 풀어도 마음이 한층 여유로워지고 삶도 부드러워집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오고 가니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붙잡지 않을 때 가장 빨리 사라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 안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을 지나고 보면 감정은 해결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정은 파헤칠수록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억지로 이해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이 더 빨리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크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에 솔직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말하고 행동했지만 그로 인해 마음이 다치거나 관계가 멀어진 경험도 많았습니다. 성숙한 마음은 감정을 숨기는 데서 오지 않고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바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 서면 그 감정은 금세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뜨겁게 올라오던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당황으로 바뀌고 크게 느껴지던 서운함도 며칠이 지나면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가벼워집니다. 모든 감정은 시간 앞에서 약해지고 마음의 고요함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중심이 흐릿하면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중심이 단단하면 큰 파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한 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요함이 뿌리처럼 자리 잡으면 관계 속의 말과 감정이 흔들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밖의 소란보다 안의 고요함을 먼저 살핀다 하였습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는 일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데 중요한 것은 감정의 이름을 서둘러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고 곧바로 분노라고 규정하면 그 감정은 머무를 자리를 얻게 되고 서운함에 상처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더 깊어지고 무거워집니다. 감정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고정되는 성질을 가지지만 이름을 붙이지 않은 감정은 물처럼 흘러가며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관찰하듯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감정이 나를 끌고 가도록 두지도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의 일부일 뿐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어 놓을 힘을 잃고 나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과 나 사이에 조용한 거리가 생기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또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불필요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주는 것이고 감정의 과잉은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로 흘러가는 감정의 흐름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할 때 마음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면 감정은 단순해지고 그 크기도 자연스레 작아집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일은 결국 나를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감정에 묶여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관계도 무거워지지만 감정의 짐을 덜어내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감정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에 압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바람일 뿐 평생 지고 갈 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감정이며 감정에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삶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감정의 줄을 느슨하게 놓아주는 순간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지며 인생의 길도 한층 밝아집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며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숙한 마음의 모습은 결국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너머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가장 평온한 길을 걷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고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며 쌓여온 감정과 경험이 마음의 깊은 곳에 겹겹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겼던 말도 이제는 오래 남고 예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시선조차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인생이 남긴 무게가 마음 안에 오래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맑아지지만 흔들면 금세 흐려진다 하였습니다. 외부의 소음보다 내 마음의 흔들림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괜히 타인의 말과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며 하루를 소모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더욱 깊고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보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파동이 훨씬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감정의 근원이 되고 감정은 순간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남기는 흔적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바람을 다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억누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순간 독이 되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지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흘려보내는 방식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쉽게 상처받고 오래 기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디에 내려놓을지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마음의 흐림은 타인의 잘못보다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더욱 짙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는 괴로움이나 답답함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묻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흔들림은 나 때문인가? 아니면 남 때문인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을 갈등으로 이끈 주체가 누구인지 보이게 되고 그 보임이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중심을 찾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잡아야 하고 감정의 무게를 스스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자신만의 감정에 법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말도 아닌 오직 자신이 겪고 단련해온 마음의 장력이 그 법칙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흘려보낼지, 상처를 어디에 내려놓을지,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조용히 배워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마음을 너무 많이 걸어두었기 때문에 상처도 컸고 실망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관계의 무게를 견디는 자신만의 방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말의 무게를 줄이고 불필요한 반응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경험이 쌓이면서 비로소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사람 사이의 마찰은 대부분 말에서 비롯되니 감정이 흔들릴수록 침묵을 먼저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며 마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체력입니다. 쉽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은 감정의 다리이자 감정의 칼이기도 함을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일수록 말의 속도를 늦추고 반응의 크기를 줄이며 가능하다면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마음은 바로 반응하지만 깊은 마음은 잠시 멈추고 바라봅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감정의 폭발을 막고 관계의 상처를 줄이며 하루를 덜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 멈춤의 기술이 성숙함이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버텨왔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의 무게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오랜 흔적이 반응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을 탓하거나 마음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자신을 깊이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속 흐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흔들림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무게를 줄이는 법, 감정의 방향을 다스리는 법,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약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흔들림을 줄이는 지혜 역시 지금부터 다시 세워가면 됩니다. 필요 없는 말은 멀리 놓고 감정의 물결이 거세질 때는 잠시 멈추고 중심을 잃었을 때는 정약용의 사색을 떠올리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은 결국 삶의 후반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루를 고요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결국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예전처럼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보다 생각이 먼저 앞서며 생각보다 감정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는 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세월이 마음에 남긴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다만 그 흔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중심에 있는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말의 무게를 줄이는 일은 곧 마음을 지키는 일과 맞닿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정약용의 지혜를 떠올립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사람의 마음은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아 조금만 방심해도 금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의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계하며 말을 아끼는 것이 마음을 아끼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은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너른 마음으로 지내고자 했지만 어느 순간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는 외로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적어지고 침묵이 길어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이해받기 위해 말에 힘을 실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만 마음을 열고 무의미한 상황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정약용이 여유당전서에 말하길 가까우면 의심이 생기고 멀면 관심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는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너무 들이밀 필요도 지나치게 멀어질 필요도 없다며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 말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의 움직임을 가볍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모하지 않게 해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점점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말보다 표정이 먼저 변하고 말보다 생각이 길어지며 말보다 마음이 빠르게 반응하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라고 묻게 되지만 이는 예민함이 아니라 오랜 경험의 깊이가 만든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하루하루 쌓여온 감정의 무게는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들었고 그 깊이 때문에 작은 말에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숙의 증거이며 흔들릴 때마다 배우고 깨닫는 일이 이어집니다. 정약용이 심경해석에서 마음의 성숙은 세월이 아니라 태도가 결정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마음을 다스릴 태도를 갖추지 못하면 흔들림은 계속되지만 태도를 바로 세우면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삶의 후반부에는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법을 더 깊이 배우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이 지키려 할수록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마음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말이 사라지고 남겨야 할 말만 남아 마음의 방향이 뚜렷해집니다. 말이 적어지는 것은 세상에 휘둘리던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정이며 이는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얻는 혜택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음을 포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고 그 말의 진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결국 정약용이 강조한 마음이 자리를 먼저 잡는 일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음의 자리가 잡히면 말은 자연스럽게 절제되고 절제된 말은 다시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큰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준 선물은 바로 이 조용한 단단함입니다. 이제 남은 여정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마음이 어떻게 단단해지고 또 어떻게 가벼워지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살아온 길의 끝에 남는 것은 복잡한 말도 아니고
얽히고 설킨 관계도 아니며 결국 나 스스로의 마음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정약용이 심경을 풀이하며 말하길, 마음은 본래 고요하지만 외부의 소리에 흔들릴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고요함을 되찾는 일은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다시 정하는 데서 비롯된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이제야 비로소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누군가를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고 스스로를 단단한 사람처럼 보이려 했던 시간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노력 대신 지켜야 할 마음 한 조각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말이 줄어들고 표현이 조심스러워지고 관계가 단순해지는 변화는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의 방향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명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천천히 알아가게 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다듬는 과정이며 그 과정은 늦게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마음의 무게를 다시 조절할 수 있고 마음의 흐름을 새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말하길, 흔들림 없는 마음은 세상이 주는 혼란을 담아내는 큰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그릇이 넘치지 않게 지키는 힘은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고 감정이 아니라 중심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그 누구도 대신 세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직접 지키고 다듬어 가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비로소 이 사실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말이 가벼워지면 삶도 한결 고요해집니다. 그런 고요함은 누군가에게 맞추려 애쓰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나침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을 억지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중심을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가 복잡했다면 그 복잡함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삼고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흔들었다면 스스로를 다시 다독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말은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고 마음은 조금 느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심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음속에 조용한 문장 하나를 남겨봅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이 문장은 누군가에게 주는 조언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온전히 견뎌낸 나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이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라는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깊은 선언입니다. 이제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길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더라도 마음은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살아온 세월이 이미 당신을 충분히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언제나 당신 편이며 당신의 마음은 그 시간을 가장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